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HLB, 그 다음에 생명과 보기 전에요. 네, 파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제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먼저 제 영상을 처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작년에 HLB 파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일단 HLB하고 생명과학에 영향이 있어서 못 가는 거지 따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HLB 파워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HLB를 엮어서 보지 마시고 HLB 파워를 그냥 그냥 매매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 또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LB 생명과학 파워, 수급이 흩어지게 되면 한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붙게 되고 주가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HLB 생명과학하고 LB를 보여 계신 분들께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장주 형님의 역할을 했었던 HLB하고 생명과학이 이 파워의 상승으로 인해서 잠깐 올라갔다 빠지는 약간 좀 창피한 모습이 좀 보여졌죠. 그래서 어, HLB에 대한,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가장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바이오 관련 그 주제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파워가 상승이 나와서 좀 따라갔다가 잠깐 또 밀리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오늘은 좀 나왔는데,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어, 주가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세력은 뭐 저도 뭐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뭐 세력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모르지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것과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의 움직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 하락을 하고 지지를 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하락을 하는 것에 있어서 파워가 문제가 있다,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HLB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빠진 거 아니야. 파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HLB 그룹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뺐다가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HLB와 생명과학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올라가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빼는 이유, 그리고 하락을 시키고 나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이 세력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얘네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가가 빠졌을 때 또는 올렸을 때 다음에 더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쉽게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노린다라는 거죠. 지금 HLB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파동이 비슷하니까 있는 거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파워는 뭐였죠? 하락한 것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 LB와 생명과학과 달리 밑꼬리가 길죠. 그로 인해서 HLB와 생명과학의 하락 때문에 순간 빠지긴 했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
그렇죠? 이것은 뭐 세력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그것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기 쉬운 위치에서 상승이 나온다. 위치를 잡아놓고 그 위치에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봐야 된다. 이 내용, 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와 하락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윗꼬리 달고 빠졌잖아요. 이 이후에서 누가 외인은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물량을 다 털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승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밀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위치는 뭐다? 그렇죠. 매도다. 라는 건 확실해요. 윗꼬리를 달아서 그랬을까요? 윗꼬리를 단 진화 차트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HLB 생명과에서 말씀드렸던 자 이제 파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HLB를 가볼게요. HLB 여기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아 월봉으로 좀 봐야 될까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뭐가 있죠? 밑꼬리가 있죠. HLB 파워 보셨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과정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파워를 다시 한번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가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아까 파워의 모습을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좀 함축을 시켰다 그래야 될까요? 주봉 차트처럼 그런 모양이 캔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꼬리를 단 캔들이 나온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파워의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위치에서 어떻게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고 어떤 흐름이고 지금 대부분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기업은 이렇고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의 흐름은 이렇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료와 뭐 이렇게 기업에 따라서 뭐 주가의 흐름이 다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주가라는 것이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잖아요.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그 매수 매도의 그 물량과 뭔가 거래량이죠.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아, 매수와 매도와 그런 타이밍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파워에 대한 흐름이 지금 그렇게 나온 상황. 그러면 HLB 제가 파워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엘비아 생명과학을 봤을 때 엘비아 생명과학은 아 그냥 이 모습이구나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자꾸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파워의 모습은 뭐다? 네, 파워의 모습은 분명히 파동과 기간은 다르지만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는 위치는 똑같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자 상승을 먼저 하느냐 하락을 먼저 하느냐를 알 수 없지만 저점과 고점을 찍는 위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에 대한 것 말씀드린 내용 따로 봐야 되는 것은 따로 보되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수급은 분명히 흩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HLB와 생명과학과 파워가 그동안의 모습을 보셨을 때 자 똑같잖아요. 상승 하락 조정 그죠? 똑같은데 제가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자 수급이 흩어질 것이다. 수급이 흩어지면 뭐다? 흐름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안 좋아지면 흐름도 안 좋아지고 부분별로 종목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죠?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로 움직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HLB가 테마다라고 봤을 때 LB와 생명과학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지금 파워가 뒤늦게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환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네, 이게 수급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요.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봐야 좀 의미는 없는데 단순히 차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주가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그러니까 이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 영상이 뭐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해도 잘 안 되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 보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차트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HLB만 이런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HLB만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많은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 이런 파동과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하면 올라갈 수 있겠고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거래량과 이전에 HLB의 주가의 흐름을 계산해 보면 다른 종목도 이런 파동이 있었더라라는 거,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HLB하고 생명과학의 흐름을 보면 조금 밀리죠. 밀리지만 지금 오늘 외인의 수급이 좀 강했네요. 외인이 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저점의 위치죠. 그렇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좀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밀렸을 때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HLB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자 반등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에 좋은 위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습이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그쵸? 지금 제가 여기 언제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1년 전, 2년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할 때마다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손절만 친다든지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하고 손절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너무 커요. 이 HLB에 대해서 이거는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자꾸 손실만 난다는 거죠. 그냥 어 보유를 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냥 하락에 대한 것만 손실이 나는 거지만 매수 손절. 지금 횡보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점점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긍정적인 것만 제가 생각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이거 단타를 치려고 한 게 아닌데 단타가 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간다라는 확실성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그냥 현재 구간이라든지 이건 뭐 좋은 자리다 이 기업이 좋다 재료가 너무 좋다 이 생각만 갖고 계시면 차라리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라든 재료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적이라든지 주가의 그냥 흐름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제가 또 길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급에 대해서 일단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파워 쪽에서 개인이 엄청나게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인이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ALB와 생명과학 잠깐 볼게요. 네. 자, HLB 생명과학에서도 프로그램과 외인이 또 들어왔죠. 그쵸? 그래서 뭐 파워 쪽에 있는 뭐 외인이 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저점에 대한 것과 고점에 대해서 개인들과 외인의 수급이 좀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전에는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그램과 외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저점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만 또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 보면 상승할 때마다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세요. 물량을 늘려가고 싶다. 그 이 위치에서만 해도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만 해도 누적이 상승과 하락의 누적이 10에서 20%는 더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모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중은 모아가고 평단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하시려면 뭐 한다? 빠지는 것만 확인하셔라. 매수를 계속 하시고 제가 이제 매수를 하셔라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하십시오가 아니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위에서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도 뭐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지만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밑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말씀을 자꾸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지만 나중에는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파워에 대한 것과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거 1년 전만 해도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의 그 움직임과 그런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셨을 때 네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지금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